안녕하세요. 폴리앤 파트너스의 이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데요. 주제가 아무래도 이제 26년도를 대비해서 사업화 자금이 어떻게 나올지, 그 다음에 이제 R&D 지원금도 어떻게 나올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 아직 공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2025년도 기준에서 뭐 많이 변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본 주요한 자금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뭐 이제 1월 달이 되면 사업화 자금과 R&D 자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아웃라인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참조하셔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일단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달라지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예비, 초기, 이렇게 성장으로 가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하나가 더 생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도약은 어, 26년도 사업으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어요. 11월 28일 날 공고가 난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접수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7년 이상 된 기업들은 이 사업을 지금 접수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100개 기업을 뽑고 다양한 트랙으로 이제 이 중견 뭐 중견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 7년 이상이 중견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제 중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7년 이상 된 이제 창업 시기를 지나서 이제 성장으로 이제 달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 대상으로 이 도약 점퍼 프로그램을 지금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원 규모도 상당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해외 진출, 그 다음에 자금 지원도 해주고, 자금도 7억인가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 프로그램이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우리가 이 성장까지만 많이 다뤘잖아요. 예. 그리고 예외가 있어도 초격차라든가 뭐 아니면 통합 창업 패키지 아니면 이제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이나 팁스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제 신산업이 10년 이내라는 부분 뭐 아니면은 이제 기간 자체를 좀 10년까지 해줬는데 아예 이제 이 도약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어, 어떻게 보면 가장 막강한 지원 사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금 쪽이 상당히 많이 지원을 좀 해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화 자금은 과연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새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새로운 프로그램 없이 그냥 30% 금액이 증액인 상태로 나올 것인가가 이제 관건인데, 뭐,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또 새로운 장관이 오셔서 하니까 뭐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겠죠?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게 하나가 그 새로운 프로그램일 수 있습니다. 이걸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기서 새로운 예비나 초기 성장 중에서 뭐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일단 우리가 봐야 된다. 다만 증액이 확실하게 30%가 됐다는 건 맞기 때문에 이 증액 부분이 이제 소상공인하고 같이 이제 쉐어를 해서 소상공인 쪽이 좀 프로그램이 좀 다양해질 거라는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은 이 청창사를 하고 나면 음, 이 도약 단계로 가야 되던가, 기존에는 뭐 원 플러스 원 프로그램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글로벌 상환학교로 그냥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아직 그 확정은 안 됐는데, 이 초기 창업 패키지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는 썰이 있어요, 썰이. 아직까지는 2025년도 기준에서는 청창사에서는 초기 창업 패키지를 지원을 못 해요. 그런데 제가 혹시나 해서 오늘 이제, 그 창진원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한 바로는 일단은 뭐 25년도 기준으로는 지금 못한다.
라고 이제 답을 들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공고문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혹시 청창사 하신 분들은 초창패에 지원이 가능한지를 좀 한번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조금, 아무래도 기존 프로그램에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약 패키지도 우리가 보통 이제 3년 넘으면, 3년이 넘으면은 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지만, 예외 조항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패스트 트랙의 예외 조항은 고용이 10명 이상이거나 혹은 매출액이 20억 이상이거나 혹은 투자 금액을 3억 이상 받았을 때 3년 이내라도 패스트 트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약 패키지가 3년에서 7년 이내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사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창업 기업이 3년 이내가 이렇게 흔한 경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약은 뭐 3년 이상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텐데 그렇더라도 고용이나 매출액이나 투자금에 대한 어떤 기준이 넘는다 그러면 3년 이내라도 도약 패키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제가 보통 이제 프리팁스를 여기다가 이제 기입을 했는데 프리티스는 어떻게 보면은 명확하게 보면 R&D 자금이 아니에요. 사업화 자금입니다. 사업화 자금. 그래서 창조경제 혁신센터나 창업기획자로부터 5천만 원 이상 투자를 받게 되면 사업화 자금으로 받는 거예요. R&D 자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R&D 자금은 팁스부터. 그러니까 얘는 사업화 자금의 어떤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에는 해당이 돼도 R&D 자금이 아니니까 두 개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겠죠. 그런 부분을 조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수정을 한 겁니다. 기존의 프로그램이 올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프리팁스는 R&D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혁신의 그 소상공인 투자 연계 사업은 립스2라고 해서 립스1은 융자 프로그램이고요. 립스2는 투자 연계한 지원금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훨씬 더 소상공인들한테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천만 원인 1,000에서 5천만 원 정도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받는 지원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0만 원 이상이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뭐 A씨나 뭐 그런 기획자들이 되겠죠. 이 기획자들은 아마 지금 리스트가 나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제 기억에는 한 10개 정도 안 되는 기업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소상공인 위주로 투자를 하는 립스 운용사들이죠. 립스 운용사들이 한 10개 미만인데 그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면 이 지원 사업을 받을 수가 있는 사업화 자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예비자 신분에서 노리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요. 예비자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예비자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있겠죠. 이게 다 이제 예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냈기 때문에 이제 예비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잘못 그렸네요.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요 부분들이 가장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냈다. 그러면 이제 초창패 아니면은 창업중심대학, 에코, 요런 쪽으로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기술력이 좀 있다 그러면 초격차 이렇게 될 거고요. 지방일 경우에 통합 창업 패키지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제 앞에 프로그램을 안 받았다, 예창패를 안 받았다 그러면은 뭐 청년 창업 상환학교도 되겠죠. 사업자 등록증만 낸 상태에서 예창패를 모르고 넘기신 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이제 연수가 돼서 뭐 도약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도약까지 하기에는 우리 회사 상태가 좋지가 않아. 그러면은 폐업을 하고 나서 재창업을 하시게 되면 도약을 가시던가
재창업을 하지 않고 예비자인 신분인 경우에는 예창패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존에 그 하셨던 사업 아이템하고 동일하면은 예창패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 법이 예비자인 거는 오케이. 다만 기존에 하던 사업으로 폐업을 하고 예비자가 되는 건 인정 못 한다. 다만 이 다른 업종으로 한다 그러면 예비 창업 패키지가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중에 사업자 등록증을 없앨 수만 있다면 재도전 혹은 예창패를 검토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이제 법이 안 나왔는데 그런 법이 지금 나온다라고 하긴 했는데 뭐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동일한 업종으로 재창업을 해도 예창패로 해준다라고 검토는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뉴스가 잠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 확정적으로 뭐 나온 건 아니니까 지금은 이종 업종으로 될 경우에만 예비 창업 패키지로 들어가실 수가 있죠. 올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 12월 31일 전에 폐업을 하셔야 됩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공고일 기준이 아니다. 재작년에는 공고일 기준이었는데 올해부터는 1월 1일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자, 재도전도 예비자로서 지원할 수도 있고 사업자 등록증을 낸 상태에서도 지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폐업하고 내가 그러니까 폐업을 한 사실만 확인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폐업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낸 상태로도 재도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재도전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만약에 도약 단계까지는 갔는데 도약에서 성과가 안 나. 그러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R&D 자금은 보통 우리 개발 사업의 디딤돌 과제, 신산업은 10년 이내까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산학연 콜라보 R&D 과제가 조금 쉽거든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사업을 이 사업자 등록증을 낸 상태에서는 R&D 과제로 조금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오늘 드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는 7년까지를 많이 다루다가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10년 예외 조항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약 프로그램까지 아주 딱 나온 거 보니까 이제 7년 이상도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창업 프로그램들이 더 탄탄하게 프로그램화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돌아가서 재도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예비자도 다른 업종으로 창업을 한 경우에는 이제 봐준다. 그러니까 예비자로 인정해주는 상황으로 갔으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을 한번 점검해보고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아예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지원 사업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는 분들도 아직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만나는 분들은 대체로 한 열에 여덟은 정부 지원 사업들을 잘 아시는데 열에 한 2명분 정도는 1명에서 2명 정도는 지원 사업 자체를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지원 사업을 지원하기 전에 저한테 미리 좀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무대뽀로 지원하기만 하면 시간 낭비가 좀 심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좀 뭐 큰 비용이 아니니까 제가 일부러 금액을 낮춰놨어요. 그러니까 점검하시는 분들은 비용이 낮고 만약에 이제 나 사업 계획서 좀 봐줘 하는 거는 여기에 이제 플러스 점검 받으시고 플러스 차금은 요 금액에서 이제 요 차액만 낼 수 있게 제가 프로그램을 이제 크몽 프로그램을 바꿨거든요. 크몽입니다. 그냥 사업 계획서를 그냥 바로 봐줘 그러면은 이 금액인데 점검을 받고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추가로 진행을 하겠다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간혹 그런 분들은 이제 차액만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6만 5천 원만 21만 5천 원만 추가로 내시면 요거를 진행하실 수 있게 제가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하셨으면 좋고요.
아무래도 여러분, 이제 AI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피를 하실 경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데, 한 사람이 대피를 하면은 이게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경우가 강하고, AI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많은 사람들이 AI 돌려서 사용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사업계획서가 이 중복성으로 예전에는 한 사람의 1인이 다작을 하는 거를 잡았는데 이제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사업계획서를 갖고 있는 것도 잡아요. 이게 뭐냐면 AI를 가지고서 작성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그냥 작성했는데 하나의 사업계획서로 이게 아이템이 같거나 그러면 동일한 사업계획서로 뜨는 경우가 있어요. 올해 그런 경우가 창진원에서 많이 의뢰가 왔었거든요. 이 사업계획서가 동일하다. 그래서 그 사업계 자체를 탈락시킨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필하는 경우 대필 하는 분도 있는 거 제가 알아요. 그 다음에 AI로 작성할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시컨 돈 들여놓고서 중복성 문제로 탈락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떨어질 때는 사업계획서가 중복, 유사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그냥 사업성이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해서 그냥 날아갈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왜 떨어지는지 몰라요. 다만 저희들은 창진원에서 그 AI 시스템을 돌려가지고서 이렇게 중복성을 필터링한 것들 저희가 실제 봤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유사성이 있는 거를 저희도 봐요. 그러면 그냥 탈락시켜 버립니다. 이미지가 같다던가 이러면 이미지 글 문장이 같다던가 하면 탈락시키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될지도 제가 다 알려를 드리니까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한번 저한테 자문을 한번 받으세요. 그런 거가 여러분들이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여기 제 네이버 카페에다가 여기다가 강의 자료 같은 것들을 공유하니까 참조하셔서 다운받아서 참조하셔서 공부를 해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여기로 메일 주시면은 제가 일주일 정도 안에 회신을 드립니다. 이거는 비용을 받지 않아요. 다만 이제 자문을 좀 해달라 그러면 그거는 아까 같은 크몬 같은 데서 결제를 하시거나 그러면은 제가 자문을 해드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크몽에서 비용을 청구한 것들은 제가 아이템으로 활용하지 않는데 제가 이렇게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회신을 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영상 제작할 때 이제 언급은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이템들을 다 이렇게 까발리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바꿔서 그렇게 익명, 아이템은 변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크게 여러분들을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이거 가지고 컴플레인 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제가 그 정도까지는 신경을 써서 하니까 너무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에 어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